진보 성향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의 공개 비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맹신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진 정권이라도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조사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다. 라며 추미애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 인사 발령은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라고 이번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진보성향의 부장판사가 강하게 공개 비판한 건데 이 인물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 그 메시지의 성격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진보 인사입니다. 재판장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지록이마의 판결이다. 그래서 정직까지 징계 받았었던 그 진보성향의 부장판사가 지금 같은 진보 진영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라며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저 보도 볼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한 분의 앞에 항상 저 진보 성향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붙이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원래 항상 현 정부에 비판적이고 현 여당에 비판적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으면 신뢰가 없을 텐데 사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이쪽을 지지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보 성향이라는 자꾸 저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의 발언만 보자면 저 발언이 진보 성향의 발언인가요? 진보 보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예. 한마디로 입 바른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을 했다라는 것도 그 이전에도 뭐 진보 성향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여당에 비판적이었다고 해석했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발언 자체도 제 말은 지록이만 그 표현도 굉장히 상식선에서 이건 기본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소신 발언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떠오릅니다. 지난 정권에도 대항했었고 이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그냥 거침없이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저분이 진보라 이 말을 했다라 진보임에도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여당을 지지하거나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여당의 행동, 지금의 청와대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분의 저런 표현처럼 이건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발언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렇게 청와대에 조금 이렇게 대항하는 듯한 모습이 추미애 장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냥 권력의 신여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검찰개혁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뭐 무슨 권력의 신여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충견 여러 이제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수식어들을 벗어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온다면 예. 이제라도 국민들은 좀 지금의 이런 기싸움에서 피로감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과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나왔던 뉴스가 굉장히 사실 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계셨고 거기에 이런 소신발언을 하는 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진보 성향이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은 충격을 받고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를 좀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예. 아니라 입 바른 소리, 소신 발언, 돌직구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라는 국민 청원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함께 보시죠.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팀 해체 말라. 지난 6일에 게시가 됐는데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벌써 124,418명. 그러니까 지금 시각 9시 45분 26초를 지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글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만약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라며 좀 검찰 좀 냅둬라. 라는 청원이 124,418명.
자, 이건수 노무사님, 네. 공인노무사시잖아요. 네. 법무부가 만약에 총장을 징계한다. 징계 사유가 네. 안 된다. 종천님 말씀하셨지만 네.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할 것 같아요. 이런 청와대 청원도 벌써 12만 4천 명이고 실제로 뭐 어느 수준의 징계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징계법을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렇군요. 있죠. 그랬을 때 징계를 하는 사유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총장께서 추미애 장관과 면담을 하지 않고 지시에 불복종을 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입증이 될 것이냐. 또 아울러서 그러한 그 불복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무의 연관성과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에서는 그동안에 협의를 충분히 거친 관행이 있었는데 관행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30분 남기고 협의를 하자고 한 거는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징계에 있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그러한 징계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앞서서 언론에 나왔다시피 그러한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기강 확립 또는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첫 출연하셨는데 그냥 노무사셔서 깔끔하게 뭐 입장을 네. 정리해 주셨어요.